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기다렸던 미국의 물가지표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8.8% 예상했던 게 9.1%까지 나오게 된 거죠. 4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격에 비해서 오늘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목요일장 오후입니다. 네, 특히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에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콘텐츠와 또 엔터주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또 오징어 게임 훈풍을 받아서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오늘 조금 오르는 모습이네요.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립을 치려다가 잠깐 제가 생각을 콘텐츠부터 뭔가 흔들렸는데. 막혔네요. 자, 네, 드립을.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늘의 대진표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NHN 대 네오 위즈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던 게임주들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오늘 넵튠 같은 게임주가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재개 기대감에 따라서 게임주들의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처럼 NHN과 네오위즈도 호평과 호재를 안고서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는 화장품주와 미용기기 관련주의 대결이네요. 한동안 좀 기대감을 받기 어려웠던 화장품주, 오늘은 좀 흐름 좋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을 폐쇄했다는 이슈가 있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고요. 이에 맞붙는 클래시스는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의 판매 확대와 또 중국 코스메틱 시장 진출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은요. 상당히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대 상신 EDP의 대결이죠.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들, 그중에서도 YG 엔터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 상대는 오늘장 삼성 SDI의 BMW 배터리 공급 소식에 활짝 웃고 있는 2차전지 부품업체 상신 EDP입니다.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든든하죠. 자, 두 종목의 대결은 바로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으로 엮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에코플라스틱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자율주행 택시의 범퍼와 콘솔을 생산한다는 이슈에 강세 보이고 있네요. 반면 영화테크는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만든 기업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과 또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분석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8강의 1라운드 대결 붙여보겠습니다. 1라운드 딱 보시다시피 게임주들 간의 대결이죠. NHN 대 네오위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여러분의 선택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1라운드에서 게임주들 붙는 김에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주들 올해는 뭐 거의 계속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뭐 NC소프트 있죠. 크래프톤의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거기에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게임주들 지난해 고점 대비 거의 뭐 다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이 나타나 있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달 들어서 코스닥의 외국인의 순매수 1위가 위메이드, 2위가 카카오게임즈랍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 거래소 쪽에서도 3위가 NC소프트.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외국인이 왜 붙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솟아오르고 거기에 또 중국 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 네. 반격의 서막입니까? 바닥 다졌습니까? 저는 게임주를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예.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되게 좋아요.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 지금 시점이 작년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이 어디 1년 전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네. 항상 여름 방학이라든지 방학 기준에서 슈팅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게임주 하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어 사실은. 네. 제가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구든지 핸드폰에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오락은 다 그냥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모바일이 되었든 콘솔이 되었든 오락실이 되었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식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섹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네. 다 저점이고 일단은 외인들이 이 시장을 한번 끌어올려야지 개인들을 같이 끌어올리고 유자를 그러니까 투자를 유도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그렇죠. 항상 뭐든지 외인들은 개인을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하면 좀 약간 거리감을 두었던 그 종목이었는데 다시 개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단발성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다 뭐 너무 짧게 가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괜히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 점에 제 아시는 분도 들어갔다가 네. 1년 만에 호되게 당했는데 오늘쯤 이제 탈출하고 나오겠네요. 네. 그만큼 이게 시장이 사실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발표가 또 선반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점을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게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엔터적 관련 종목들이 먼저 한번 큰 대시세를 내면서 게임주는 그 이제 연관된 캐릭터로 해서 같이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NFT하고 우리 뭐 블록체인이 다 엮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큰 그림이 있고요. 일반 게임은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좀 테마성, 단타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일단 지금의 상승 분위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조금 짧게 보자라는 점. 그리고 이왕 즐길 거리, 오락거리를 찾다 보자면 엔터주들로 한번 눈여겨보는 네.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의 게임주 언제까지 좀 훈풍이 이어질까요? 제가 이제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네. 살짝 네. 게임주를 하반기 주도 섹터로 껴봤는데요. 네. 바로 그 이유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움직임이랑 게임주를 주가를 컨트롤하는 움직임이 네, 지금 비슷하다고 네, 하셨죠.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서 게임주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 시즌 안에서 섹터를 찾아본다면 그나마 게임주가 영향을 좀 덜 받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현실 사업보다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 경제와는 사실 좀 더 동떨어진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것들이 바로 명분을 만들어가는 시장에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넵튠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게임이죠. 이제 이터널이라는 게임이 네. 중국 판호를 네. 발급받으면서 세 번째 판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판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오늘 뭐 장난 아니던데요. 네, 오늘도 그 흐름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예.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게임주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이전에 이제 게임주들이 엮여 있던 그런 재료들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로 엮여 있던 네. 그런 재료들이 그대로 다 빠져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시점이란 말이죠. 예. 혹은 더 빠져 있거나요. 그만큼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주가 자체가 밸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정한 가치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뭔가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1분기에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기억이 크게 없었어요. 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었는데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런칭에 대한 그런 일정 수도 많이 기대가 돼 있고 네. 신작 라인업별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 실적은 아무래도 2022년에 하반기에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개별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2023년에는 좀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요. 네. 시장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물가 지수랑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좀 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위를 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고 어제 미국 나스닥 선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1분 9시 29분에 정확히 한 100포인트 올리더니 갑자기 이제 30분에 지표 발표되자마자 한 바로 500, 폭락이었죠. 500포인트 정도 뺐어요. 네. 500포인트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걸 빼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즉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다가 시장이 어찌됐든 재료를 노출을 했잖아요.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겠지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단기적인 흐름 말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 금리 인상 시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고 지금 네. 현재 일단 금리 인상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하나 남았는데 네. 그 금리 인상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다 거의 기정사실화가 네. 돼 있지만 네. 아무래도 원 스텝에 대한 얘기들,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여전히 저는 하방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이 물가가 높아지면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소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또 임금적인 협상적인 부분에서 임금을 또 올려달라 이런 또 요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게임 섹터로 돌아온다면 이게 이제 인건비에 또 부담이 가중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 빼고는 올해 하반기 이제 신작들에 대한 그런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오주들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그래도 게임주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효구 전문가께서는 하반기 그래도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거기에 변수가 될 만한 인건비 얘기까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주들의 대결,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죠. 자, 8강의 1라운드 NHN 대 네오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 게임주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 더 나은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이 두 종목은 저는 게임을 잘 몰라도 딱 알죠. 고스톱 관련 종목입니다. 네. 대중적인 예, 인기가 그렇죠. 있는. 왜냐면 한 게임 네이버에서 한 게임이 옛날에 인적 그렇죠. 예. 물적 분할했죠. 그때 당시 나와가지고 했던 게임이 한 게임이냐, 네. 1,000만 명이 핸드폰을 깔고 있는 막고냐, 저는 막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오위즈. 네오위즈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오위즈로 의견을 일단 모아지셨으니까 이 종목을 4강으로 올려보긴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NHL 오늘 뭐 사실 이슈를 받는 게 NHL 빅풋 요 흡수합병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뭐 인수합병 관련된 얘기만 나면 굉장히 또 강했던 것 같은데 이번 얘기는 주가 크게 올릴 만한 요인은 못 되나요? 요인 안 되죠. 지금 제일 이렇게 무상증자부터 예. 시작해서 제일 많은 게 지금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상증자가 요즘에 이슈만 붙으면 예, 상한가더라고요. 이슈 뭐 상한가죠. 예, 도대체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좀 공구먼 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슈적인 부분이 게임에서는 사실은 게임의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네. 유리한 거. 그러니까 법적이든 뭐든 관계 법령에서 제일 유리한 법을 한번 봤을 때는 네오위즈가 좀 좋다고 보는 게 네. 일단 웹보드 규제 법안이 뭐냐면 웹보드가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게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네. 바꾸어서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는 돈을 갖다가 규제, 그러니까 뭐 오늘 얼마 잃었으니까 다시 또 뭐 이렇게 다시 충전 못 하고 네, 하는 제한이 그런 있다고 제한이죠.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없애는 완화시키는 네.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 게임 시장 특히 게임 고스톱이라든지 단순한 이 게임 시장이 사실은 되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좀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완화 기대예요. 기대. 완화 기대. 아직까지 법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은 뉴스 한 줄에 기대, 네. 뭐 좋아진다, 보통 게임은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예, 오르잖아요. 방향성, 성장성 이 한마디 그냥 1% 2%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늘도 장중에 한 7%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이 일단 보고 네오위즈 아까 말씀한 대로 제 아시는 분도 작년에 게임을 하기를 뭘 하고 추천한 게 사실 이 게임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락을 떨어졌는데 오늘 그만큼 올랐네요. 네, 그만큼 네. 올랐대. 1년 만에 자기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요. 게임 시장은. 왜냐하면 예. 패턴이 같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재료가 좀 커야 돼요. 게임주는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뭔가 성장성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블록체인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게임만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죠.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잘 그러면 이해하시죠. 일단 자회사 합병 소식이 있는 NHN보다 좀 네. 그냥 기대감만 있는 네오위즈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NHN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일단 보시면 주식 수는 더 높고 더 안정적이에요. 네.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예. 네오위즈는 항상 7, 8월 달에 강한 슈팅을 크게 하면서 그때도 이유 없이 다 올랐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고 예, 되게 하니까. 가벼워요. 그래서 되게 네. 쉽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연말쯤에는 이제 홀딩스가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NFT하고 연관되면서 그쪽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히려 예. 게임주는 계속 바닥을 쳤거든요. 이상 아무튼 반대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험치를 좀 봐서 네.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네오위즈가 좀 낫지 않나. 그게 또 단기적인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해하십시오. 김영우 전문가님도 네오위즈 골라주셨는데 선택 네. 이유 한번 여쭤도 될까요? 일단 NH는 좀 심리적으로 지금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네. 합니다. 네. 자사주 매입, 기사를 보니까 주주들의 등 떠밀려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근데 지금 주가 좀 지켜라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를 억지로 하는군요.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적인 부분에서 호재인 거고 오늘 흡수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NHN이 작년 대비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대비해서 그 지지선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심리적으로 좀 투자적으로 무너진 상황이라서 이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미지 탈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NHN 하면은 일단은 그 이미지 기업 이미지 자체가 이제 고스톱으로 지금 네. 성장을 한 기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미지 탈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제 반면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피망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게임 있었거든요. 포털을 운영한 네 맞습니다. 회사죠. 근데 이제 피망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피파라는 게임도 있었고 예. 제가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친구들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네오위즈는 게임 그래도 다양한 게임 컨텐츠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런지 네오위즈도 홀딩스도 가끔 한 방씩 크게 쳐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NHN도 마찬가지지만 이 P2E 관련한 웹보드는 P2E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네. 업계 쪽에서는 그래도 네오위즈가 지금 한 발을 더 앞서고 있지 않나. 근데 NH는 조금 지금 호재성이 좀 한 발 늦었다. 투심이 오기엔 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올라간다면 네오위즈 쪽이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가 그래도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한 번씩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네오위즈 인기가 많습니다. NHN이 지금 요즘 많이 소외가 되고 있네요. 자, 네오위즈 70% 득표를 했고요. 이 종목이 바로 또 확실하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NHN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는 한 3만 원만 마디카 3만 원을 좀 잡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라든지 그 부분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게임주라면 지금은 이제 순수한 게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나 NFT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황들이나 업종들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따라가는데 이 동반 상승 쪽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3만 원 쪽 한번 보하는 이유는 좀 보수적인 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3만 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들어가시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2라운드입니다. 여기 뷰티 관련주군요. 화장품주인 코스맥스 올라와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클래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낫나요? 두 개 다 좋아요. 왜냐하면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했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두 번 딱 두 번째인데 클래시스도 좋고 한데 일단은 클래시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 클래시스로. 클래시스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클래시스로 가겠습니다. 클래시스. 네. 두 분이 또 이번에도 연이어서도 일치하네요. 클래시스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클래시스와 코스맥스 둘 다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둘 다 많이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우려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신 건가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장을 보니까 약간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예. 조금씩 상승하는 네. 거를 뭐 토니모리부터 시작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죠. 예, 너무 많이 근데 모든 게 다 저점이고요. 네네. 이 CPI 지수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불확실성을 일단은 한번 내려놓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옷을 못 사 입고 화장도 못 하고 그런 관련 소비자 관련 종목들이 계속 압박을 가왔는데 네. 그게 약간 상승 좀 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뭐 화장품 그에 대한 뭐 이렇게 피부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오르는데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절대 못 꺾어요. 이건 꺾을 수가 없는 게 1, 2년만 지금 미국도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 만에는 되지도 않고 네. 오래 걸릴 것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테마성을 빨리 이해하고
다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도 화장품 말씀드리고 의료기기도 있겠지만 의료기기가 그래도 수출적인 부분이나 표면적인 가시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들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업체가 의료 패션 쪽에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좀 특이한 좀 상징성이라는 좀 보기는 좀 힘들다 봐지고요. 근데 워낙 잘 만들고 정교하게 잘 만드니까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에게 OEM이나 ODM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주가 향방이라든지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좀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을 좀 껐다고 보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다시피 지금 글로벌 누적 판매수가 지금 뭐냐 뭐 슈링크 뭐 슈링크. 네, 슈링크 1000대가 유니버스 넘었다고. 같은 거 네. 1000대가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랑 함께 하잖아요 이제 계속 네. 함께 하니까 그에 하면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하면 피부 미용도 많이 신경 쓰고 그쪽 관련 업종들이 조금씩 다시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기지개 필 때 한번 진입해서 조금 단기 차익이라도 받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클래시스 골라주셨거든요. 네. 클래시스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코스맥스는 어떻게 본다면 이 지금 미국 법인 공장이 폐지된다는 얘기 속에서 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그런 점이 네. 아무래도 코스맥스 오늘 좀 주가의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약간 예전에 LG가 뭐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다 이랬을 때 더 올랐던 것과 비슷한 그런 건가요? 네, 정확히 제가 그 예를 그런 들어드리려고 건가요? 했는데요. 예. 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자 폭이 줄어드는 그런 네.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 지금 고정비,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정비가 계속해서 들었고 네.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데 단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LG전자의 그런 휴대폰 사업부와 비슷한 애로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LG나 LG전자도 그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는 시장인가라고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는 아직 부담이죠. 네. 네, 다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시장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코스맥스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큰 방향으로 본다면 저는 더 하방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전일 증시에 이제 인모드라는 증시가 네. 굉장히 또 높게 네,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5%에서 6% 정도. 혹시 인모드라는 네, 제품 아시나요? 약간 슈링크랑 인모드랑 비슷한 기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경쟁 네. 관계가 있다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 시술도 하지 않나요? 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네.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몰랐는데 네. 또 이제 어디죠? 피부과 가면은 인모드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기라고 하는데 네. 그게 또 실제로도 한국인 순매수 3위라고 합니다. 오, 미증시. 네. 네, 그래서 지금 인모드가 전일에 이제 5% 정도 오른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오늘 네. 클래시스가 오늘 흐름이 좋겠구나 예상을 같이 했는데 가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글로벌 업체 이제 그게 한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4조 정도 되는 기업이 어제 사실 20PI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5% 정도 올라간다는 거. 고가로 따지면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미용 업계에 대해서 미증시 때부터 훈풍이 지금 오늘 증시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네. 지금 클래시스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지금 화장품 업계에 비해서는 기기 쪽은 네, 코로나든 아니면 네. 물가 네. 상승이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피부 미용을 네. 증가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아무튼 클래시스 쪽이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 클래시스 골라주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네. 것 자체가 클래시스 시청자분들이 얼른 골라주시지 지금 투표를 좀 않았을까요? 하세요. 저도 투표 네.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역시 확실히 좀 많이 가져가네요. 63% 득표했고요. 코스맥스와 한 6대4 비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클래시스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화장품주보다는 좀 피부 미용기기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맥스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코스맥스 목표가는 일단 73,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길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네. 뭐 다음 날 잠깐의 수익권을 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거래량 정도인데 예. 이게 수세를 돌리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맥스 73,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엔터주 가운데서 오늘 YG 엔터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2차전지 부품업체 상신 EDP, 삼성 SDI에서 BMW 배터리 공급한다는 이런 소식에 강세 띄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YG엔터와 상신 EDP입니다. 사업이 꽤 다른데 결이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 가야 되겠지만 네네네. 우리 하지만? 4680이 원래 원통형 발터리라면 4680 아닙니까? 근데 예. 가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인 섹터가 일단은 3사 셀부터 시작해서 네. 소재 부분까지 지금 다 저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지금 탈랩받기는 좀 약간 힘들어서 지금 흐름이 네.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엔터가 조금 그래도 키우기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슈 그다음에 유튜브만 털어도 뭐 요즘 네. 많이 나오고 네. 공격적인 마케팅이 또 요즘에도 드라마 네. 그것 때문에도 이슈가 많아서 계속 연결성이 많이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또 해외 콘서트도 많이 가더라고요. 예, 가고 블랙핑크 네. 같은 경우에도 뭐 11만 명 뭐 월드 투어부터 시작해서 200만 장 팔고 지금 요즘에 CD를 누가 삽니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산대요 그런 거. 그런가요? 상징적인 거니까 네. 우리는 다 다운받고 그냥 보잖아요. 네.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저작권적인 YG 엔터. YG 엔터가 네, 수익을 더 낼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인호 김명호 전문가. 전문가님은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좀 고르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하반기에 봐야 될 섹터, 엔터, 네. 그리고 네. 2차 전지,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방산까지 보고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엔터 쪽으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YG 엔터로 다 가셨네요, 네. 그러면. 자, 저는 사실 두 분께서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네. 신뢰감을 누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신 EDP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엔터가 당장 흐름이 확실히 좀 맞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2차 전지는 당연히 가야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네. 이야기성에서는 다 2차 전지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인주를 고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결과예요. 반에서 10등 하던 애가 꼴찌 되면 그저 네. 꼴찌지 그 10등이 아니라요. 뭐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50등이 20등 되면 네. 20등인 겁니다. 현재 성적 봐야 된다. 주가는 성적표를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달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번 달 성적표가 지금은 YG가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성적표를 보고 한 거지 미래 성장성 보고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좋은 대학 쭉 유학 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를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당연히 장기, 중장기 섹터는 무조건 가야 될 섹터고 지금 단발성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장이 오늘 장은 다 단발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지금 8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순간 지금 수급적인 분위기라든 흐름에 나온 종목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하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2차 전지랑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봐주지만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지금부터 계속 지금 또 여름 시즌이거든요. 연예인 게다가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에 차트 흐름만 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맞아요. 연예인이 뭐 물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가뭄에 물을 쓴다고 그까지 여론이 나올 정도면 그만큼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그 엔터에 관련된 잠재 의식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옛날 물을 얼만큼 쓰던 신경 안 썼는데 네. 그 정도 쓸 정도면 그만큼 여름 또 호재성,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고민하시다가 YG엔터를 골라주셨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 좀 궁금한데요. 일단 하반기 주도 섹터를 두 개를 잡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엔터 그리고 뭘 골라야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하반기에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계속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엔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한 엔터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네. YG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제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컴백 시기가 좀 미뤄지면서 이 네. 주가가 살짝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를 또 끌어올린다는 점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월드 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을 또 이렇게 캐시카우를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떴다 하면 매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금 확보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YG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YG의 특징을 보시면 이 컴백 시기가 조금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EI라는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컴백 노래를 안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옮겼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박재범 소속사가 있는 네, 거기 AOMG였나요? 예. 네, AOMG를 옮겼는데 그만큼 지금 컴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되 차라리 이제 다른 엔터주들을 저는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제 상신 EDP는 이 지금 BMW 같은 경우에 원통형 배터리가 삼성 SDI 쪽으로 지금 기울면서 네. 이 상신 EDP 삼성 SDI 있는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호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네. 같이 뭐 삼진 L&D라든지 아니면 TCC 스틸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은 엔터 쪽이 더 네. 리스크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 대 2차 전지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일단 뭐 오늘 다 모아졌습니다. YG 엔터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 주셨을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오늘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네. 눈길이 돌아가셨군요. 상신 EDP가 그래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선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전문가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건 YG 엔터.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선택해주신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조금 오늘 소식 때문에 2차 그렇죠. 전지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강의 4라운드로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신 EDP에 대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봐주실까요? 네, 이번에 BMW 원통형 이 배터리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파트너 유력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뭐 TCC 스틸부터 시작해서 상신 EDP.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인 2차 전지의 어찌 보면 케이스라든지 알로코 이 부분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주가의 흐름은 오늘처럼 그냥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테마성으로 오르는 어쩜 부분이 파트가 되게 약하게 빠지거든요. 네. 되게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7,900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박스권에서 이게 급등락이 많은 조정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채널 형태로 해서 저점에 사서 2, 3% 먹고 나오면서 또 눌림 오고 있을 때 다시 또 들어갔다가 팔고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들어가기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네. 정말 좋은데 차트에서 바로 말씀 딱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종목들은 그렇게 너무 장기 대응하지 마시고 예. 단기적 측면 한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조금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17,9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드디어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묶여 있을까요? 에코플라스틱 대 영화테크의 대결. 자,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다 반짝반짝 올랐다 내려오는 그런 종목일 텐데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실까요? 진짜 두 종목 다 어려운 종목. 특히 에코플라스틱은요. 진짜 우리 전문가들도 감히 어찌 보면 근접하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순간 빠지고 올라가는 게 꼬리 부분 이거는 진짜 예. 거의 하기 힘든 종목인데 저는 영화테크를 가겠습니다. 영화테크요? 알겠습니다. 영화테크 골라주셨고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에코플라스틱 골랐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자, 영화테크, 에코플라스틱 드디어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영화테크가 더 나은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 영화테크는 일단은 이나 저래나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를 가지고 일단은 태양광 발전지 에너지 장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ESS를 만드는 어찌 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공한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네. 회사죠. 그러니까 폐배터리, 그러니까 목표 제일 중요한 폐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회사 영화테크의 특징은 그냥 폐배터리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네. MBC랑 대표적으로. 같이 돼 있어요. MBC가 대당주고 두 번째 주인데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흐름이 되게 이렇게 조금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원래 범퍼라든지 이런 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주가 호가창이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렇죠. 종목인데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금방 붙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 접근하기는 진짜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사실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돈 벌었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님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 하셔야죠. 네, 전문가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라야 돼, 손이. 네. 사는 순간 바로 팔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좀 종목이라고 좀 봐주고 테마성이라고 좀 봐주고요. 네. 아무튼 폐배터리, 그 태양광 이 두 개가 아울러지는 그래도 영화테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에코플라스틱 골라주셨거든요.
올랐거든요. 네네. 반대되는 의견 좀 제시해 주시죠. 뭐 반대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걸 같이 본다면 그냥 네.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애기들, 특집이죠, 네. 이거. 네, 애기들입니다. 폐플라스틱,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폐플라스틱 그리고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폐배터리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슈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닐수록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세린 BNG라든지 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세린 BNG가 아니죠. 뭐 영화테크라든지 아니면 MPC 그리고 파워로직스 반대로 이제 폐플라스틱 쪽에서는 세린 BNG 정말 많이 네, 움직이더라고요.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확실히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확실히 이제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붙어서 많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런 종목들 테마성 움직임의 종목들을 고를 때 제가 유의하는 거는 그나마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는가 그 부분에 좀 네. 집중을 해봤을 때 저는 에코플라스틱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재료 신선함으로 본다면 폐배터리도 계속해서 순환 쪽으로 들어오겠지만 저는 이 폐플라스틱 쪽에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 특히 네. 이제 네. 전 세린 BNG에 오히려 좀 주목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크게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눌림목이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재활용 특집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사실 급등량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쉽지가 않을 텐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4강의 진출자 지금 가려봅니다. 자, 네. 역시 둘 다 비슷한 네. 득표를 가져갔지만 그 승자는요 결국 폐배터리 영화테크가 됐습니다. 55% 득표인데요. 네, 영화테크가 올라가게 되고요. 에코플라스틱 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가격을 3,000원으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특별한 이슈가 없고 장이 이제 보합권이나 아니면 상승장일 때 이런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날에 이제 미증시에서 이 폐배터리나 폐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그날 아침에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따라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짧게 보고 나와라라고 하시면서 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입니다. 1라운드 대결은요. 게임주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클래시스가 맞붙는 대결입니다. 4강의 1라운드 그 승부 지금부터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네오위즈, 클래시스 여기도 상당히 또 다른 종목 간의 네. 대결이 나왔습니다. 결이 다르죠. 네, 결이 어떻게 다른데 봐야 될까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일단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시점 자체가. 왜냐하면 게임주는 지금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어찌 보면 세력적인 이 힘에서 네. 움직이는 부분이고 시장의 일단은 완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2분기 실적 네. 발표가 좋은 종목이 크래시스이기 때문에 크래시스를 봐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네, 네오위즈가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이 좋아서 네.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클래시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조용하게 의견.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클래시스가요. 자, 클래시스에 대한 강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자, 네오위즈 최인호 전문가님, 네. 게임주는 지금 당장은 조금 위태위태한가 봐요. 저는 리스크가 좀 있나요? 저는 게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마무스메를 깔아봤습니다. 네네. 처음으로 핸드폰 사서 깔아봤지만 해보지도 못했어요. 네. 저는 오늘 고스톱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관련돼서 좀 약간 문외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외인들이 이렇게 안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30%의 일단은 그래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힘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나오기에는 사실은 조금 기준이 좀 애매해요. 예. 순간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이번 달은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너무 저점인데 실적 발표는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네. 회사는 주가는 떨어지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쭉 봐서 한번 PER과 PO에 관련된 종목들을 네. 한번 쭉 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점일 때 투자가들이 공부하기도 참 좋은 시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번 1, 2분기 때 수익을 왜 못 냈을까, 못 내는 이유가 뭘까, 너무 분위기를 따라갔는지, 그래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게 저는 이번 달은 좀 좋다고 봐집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클래시스 골라주셨는데 실적
보고 좀 접근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지금 예.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네, 맞습니다. 지금 코리아 증시가 이제 PBR이 1 아래로 지금 네. 계속해서 상해를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PER이 뭐 1 아래짜리도 많이 보이고요. 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렇게 빠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번에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다시 원위치에 돌아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주가를 견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산세는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미용에 대한 그런 거품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스 미용기기에 대한 그 기술력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스가 더 잘 갈 것이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임주들이 정말 하반기에 고민 많이 하셨군요. 네, 많이 됩니다. 왜냐면 근데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워낙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니까. 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죠. 예. 바이오주도 처음에 거래량 터질 때 누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예. 특히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네. 그냥 클래시스라는 실적 기대감으로 저는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를 두 분께서 다 골라주신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이번에도 아주 예쁘게 딱 떨어졌네요. 클래시스 6, 네오위즈 4 이렇게 해서 클래시스가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올라가는 종목 클래시스가 되겠고요. 네오위즈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네오위즈는 일단 32,000원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웹보드 규제 법안이 완화된다 이런 소식도 있고 하반기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매물대들을 열심히 소화를 해주면서 언제 한번 올라가나 지금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32,000원 한번 목표가 잡으시고 미리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량 나올 때 좀 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조금 거래량 나올 때 들어가라는 말씀 주시면서 3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승부를 확인해 보죠.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에서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중에 영화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조인호 전문가님, YG 엔터 대 영화테크입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실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저는 엔터를 가겠습니다. 역시 네. YG 엔터죠? 네. 알겠습니다. 조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마찬가지 저는 아닌가요? 영화특기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약간 의외였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는데, 자, 먼저 조인호 전문가님 엔터주 어필 좀 먼저 해주세요. 엔터주. 네. 자, 일단은 일단 테마주로 봤을 때 여름 시즌에 잘 맞고 네. 일단은 하반기 사실 경기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울었으면 제일 일단은 모든 소비재라든지 모든 게 일단은 매출액도 나오지 않을 거는 누구든지 다 예상하는 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의 흐름이 뭐 엔터라든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게임주라든지 그런 쪽은 네. 조금 눈에 좀 많이 띌 것 같은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해외 뭐 판도 있겠지만 근데 이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미국의 네. 모습 네. 어제 에미상. 보면 에미상도 후보에도 오를 만큼 상당히 어찌 보면 국내적인 그런 분위기 흐름 자체가 엔터 왜냐면 그 다 각각의 하면 아티스트들이 다 배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지금 만들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좀 약간 하반기에 그래도 그나마 보험처럼 네. 뭔가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YG 엔터 살펴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영화테크 골라주셨어요. 여기 뭐 네. 심상치 않은 네. 기운이 띄어 있나 보죠? 아닙니다. 그냥 그 YG에 대해서 네.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변수가 있다. 근데 만약 블랙핑크가 이제 데뷔가 아니죠. 컴백을 하게 네. 되면 컴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재료 소멸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다른 네, 엔터주들을 네, 네. 차라리 네.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영화테크를 골랐는데요. YG 우려감을 좀 많이 네. 쳐다봐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네. 많이 듭니다. 근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과 이제 폐배터리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이 이슈가 있을 때 영화테크를 도전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YG를
못 고르기 때문에 영화테크를 좀 골랐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반평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Y젠터와 영화테크 살펴드렸는데 Y젠터의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달랐는데 결승에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은요. 네. 오늘 6대4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오네요. 자, 영화테크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결승까지 올라가 봅니다. 네, 폐배터리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영화테크가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YG 엔터테인먼트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제일 큰 거는 글로벌 아티스트라 불리는 우리 지금 YG에 있는 모든 각자의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하지만 추가 변동성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제로 소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일본어 음반 출시하는 또 아이콘이라는 또 일본 투어 성강이 마쳤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항상 잘 나왔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결과가 다 잘 나올 거라는 예상. 이게 예상치를 빗대기 때문에 목표가는 58,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네. 예, 전고점 정도 딱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V자 라인. 근데 저기까지는 좀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왜냐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만큼 조정 자리도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조심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튼 좀 약간 어려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에서는 좀 조심해서 단기적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5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만 남았는데요.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크지 않은 종목들 간의 대결이 되네요. 자,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는 폐배터리로 뜨거운 영화테크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클래시스와 영화테크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고민 좀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이 왜냐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고점과 저점을 딱 네. 나누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모호하군요. 오모합니다. 네. 근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테크도 워낙 또 퍼포먼스도 좋은 종목이고 사실은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 목표가 단기 다 같이 잡아온 종목이에요. 지금 네네네.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클래시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로 일단은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잡아주셨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오늘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뭐 네. 어긋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강하게 클래시스를 두 분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클래시스가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 간단하게 좀 덧붙여 주세요. 자, 일단은 레이저 기계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북미라든지 중국, 유럽 시장에서 많이 좀 한국도 미용기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이렇게 상해라든지 이쪽에 봉쇄령 때문에 사실은 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중국 완화 부분도 있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좀 전쟁 위기 때문에 사실은 북유럽들도 좀 주춤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좀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넘어가면 이렇게 미용에 관련된 뷰티 또 레이저 또 시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주 시장은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휴가 때문에 워낙 우리는 끝나고 난 뒤 치료받는데 그쪽은 치료를 하고 또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네.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행 다니실 때 항상 아시죠? 안 입던 거 다 챙겨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성분들의 좀 특징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우리 서양적인 그냥 마인드를 봤을 때 오히려 클래시스가 오히려 이렇게 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수출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클래시스 어떤 점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일단 실적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네. 하지만 뭐 거리두기 해제도 없다 그러고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얘기도 가능성 그렇게 크게 없는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제 차라리 네, 아까 떨어진 상실 EDP를 네, 상실 EDP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매출도 뭐 컨센서스가 괜찮고 네.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갑자기 제가 후회의 시간. 네, 갑자기 우회를 했습니다. 근데 YG랑 아까 붙었던 네. 그런 부분 네. 때문에 어쨌든 지금 클래시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예. 증시를
그나마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도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다. 미용 기기 쪽은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클래시스로 모아진 상황 속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선택해 주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클래시스 인기 좋네요. 71% 정말요.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시청자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최종 우승 종목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클래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미용 축하드립니다. 의료기기 클래시스가 오늘 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음악이 길게 느껴지네요. 네. 가격 전략 바로 갈까요?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먼저 영화테크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영화테크는 일단 14,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 그대로 이 폐배터리 사업 자체가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는 결국에는 회수를 해서 그 회수를 한 것을 그 소재를 뽑아내는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더 잘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테크는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 조금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러면 클래시스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주 고점과 저점의 중간도 안 되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눈앞에 있는 단기보다는. 그리고 너무 많이 밑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횡보를 같이 다시 한번 더 떨어질지는 시장 흐름 보아서는 알겠지만, 근데 하반기 시장 자체가 워낙 또 매출이 많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북미 시장은 또 뜨겁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맞추어서 오히려 지금 장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한번 비중을 두면서 네.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갔다가 목표가를 잡았고, 목표가는 제가 17,200원을 잡겠습니다. 17,200원. 네. 여기 기술적인 일단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지점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조금 6개월 정도로 장기로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17,2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이렇게 클래시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저번에 제가 엔벨로프 기법으로 네. 해서 낙폭 과대주 잡는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새로운 기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오늘 오후 4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바로 있죠. 네,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마지막 네. V자 반등. 어허, 저점에서, 마지막. 예, V자 어허. 반등. 예. 안전한 투자하는 수익 맥점. 어찌 보면 이 지금 제약 바이오를 개인 투자가 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예.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정도를 일단 상승했기 때문에 네. 고점이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수익 맥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 오후 4시부터 제약바이오의 마지막 V자 반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